그럼 이 역사를 이걸 온전하게 지금 꺼내서 시대에 맞게 뭐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이 블랙박스를 열면 내비게이션이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30km로 가세요, 직진하세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기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어떤 사용 설명서가 여기 다 있는데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저 사람이 권력 있고 막 집을 몇 평 갖고 돈이 얼마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실 처음에 우리 돈이 없었거든요. 이게. 근데 다들 돈이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쉬운 얘기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알려면 블랙박스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열릴까? 글쎄요. 기술적인 문제일까요? 아, 우리 열심히 살아오신 선생님은 힘들 것 같은데. 자, 바로 내비게이션을, 나의 내비게이션을 켜야 내 인생의 항로를 결정이 되고 내가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농사꾼이 될지 뭐가 될지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야 나만의 어떤 뭐가 아이디어와 지혜가 계속 샘물 솟듯이 솟아서 내 삶이 매일 아주 충만해요. 이 마음에서. 그게 그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아씨, 같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얘는 아파트가 10채고 나는 한 채고, 예? 아, 얘는 로또가 됐는데 나는 안 되고, 그거 상대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상대성이. 예, 바로 이게 제가 말하는 표현을 인성이라 했지만 이게 쌤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명제인데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제가 5점 약간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그냥 돈을 향해서 가라고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적당히 네가 조금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예. 과거에 우리의 선비 정신이나 이런 사대부 정신은 진짜 세차는 바람은 혀도 자르고 기도 자르고 했던 아주 험악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런 정신력은 오간데 없이 다 버렸어요. 그리고 돈만 되면 아부 아첨으로든 뭐든 돈만 있으면 행복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저희 나라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자살을 1위를 했는데 공교롭게 40대, 50대만 2등을 했어요. 거긴 살만한가 봐요. 그 나이들은 살만한가 봐요. 봐봐요, 서글픈 일이잖아요. 불과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냉수 한 그릇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을 뭔가 가르쳐서 나처럼 굶주리지 않고 힘든 일 하지 않고 조금 뭔가 펜대 걸리면서 편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죽느냐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아니 이게 이렇게 많은 세상이 왜 죽느냐 세상이 왜 죽을까요? 마음의 병이 있어서. 바로 마음의 허함 때문에 충만함을 못 찾아서. 근데 이게 상대하고 비교하면 큰 컵 작은 컵이 있지만 내 것을 꺼내놓으면은 온리 크다 작다가 아니라 내 것만큼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를 열어야 되는데 여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으로 서글프게 어린 청소년들은 적어도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는 거의 이게 열려 있어요. 누가 닫게 하냐? 누가 닫게 할 거예요? 의대하신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이걸 닫게 해요. 왜?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다 억눌러서 어른한테 뭐 궁선하게 해라, 예절을 지켜라, 뭐라 다 지시형으로 들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른한테 가서 부당한 것을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예, 이 속에서는 막 방망이질을, 야 네가 말해야지 왜 비굴하게 이렇게 있어, 야 너 말해 하는데 집에서 어른한테 함부로 하지 마 뭐 그런 것 때문에 꾹 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고작이 이제 그때부터 싸는 거예요. 그게 당당한 돌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돌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건 이미 인간적인 DNA는 완전히 화석이 돼 있어요. 사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약육강식, 동물적인 거예요. 너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 자신을 이겨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 선생님한테 기대를 하고 있으면 실망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진짜 누구한테 어떤 기대를 하려면 나한테 기대해야 되거든요, 자신한테. 근데 이게 우리가 바뀌어서 너한테 기대를 하니까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의 블랙박스를 열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도구를 제가 찾다 보니까 심리, 마음,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를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알아지더란 얘기입니다. 저분이 너무 불쌍했는지 알아지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너무 쉬웠어요. 오늘 사실은 그런 너무 여러분들이 잘 살아오신 그 삶 속에서 이거였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우리는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얼만큼 살지 몰라요. 지금 살아온 곳에 2배를 살지 3배를 살지 4배를 살지 몰라요. 시대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서.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사랑하십시오, 믿어줘라, 용기 줘라, 칭찬해라 막 하면 다 어디 찾아갑니까? 남을 찾아가요. 남을. 예. 교회도 가기도 하지만 다 대상이 밖에 있어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요. 기도로 서는 것도 사실은 저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해야 돼요. 왜? 마음에 하나님 있다 하고 어디 교회 가든지 예수님 여기 있다 하고요, 절에 가면 부처님 여기 있다 하거든요. 그럼 나한테 해야 되잖아. 주문도 나한테 하고, 예, 기도도 나한테 하고, 칭찬도 나한테 하고, 용기도 내가 주고, 내가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막 그래 여기서 막 신바람이 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오고 빈집인데 가서 너를 믿어줘라, 사랑해라 그러면 글이잖아요. 글. 맞죠? 은행에다 뭘 예금을 시켜놔야 내가 가서 잔고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그 시간을 갖는데, 이거는 누구나가 이미 열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열어봐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남자로서 한 연인을 만나서, 예, 결혼해서 가정 가지고 아이도 나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진짜 나는 누구냐, 나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왜 가냐, 무엇 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한 걸 여기서 물어요. 그래야 이분하고 여기가 소통이 돼야, 이 생각님하고 딱 소통이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의 본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아까 말씀하신 돈을 벌고 싶으면 그때부터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이미 길이 열리면 KTX 만들 때 레일부터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죠? 예. 기계를 만들고 레일을 깔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필요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뭐가 삶의 지혜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 갑자기 가다가 이 초등학교 동창 그 자식 요즘 잘 살아있나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야, 요즘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 요즘 뭐하냐? 떠오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뭐하냐 해서 했더니, 야, 내가 배관세척이라는 일을 좀 이렇게 배워서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 그럼 나도 할 수 있니?
자, 이게 뜻하지 않은 정보를 얻게 되고 뜻하지 않은 동행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삶의 여정입니다. 장황리학과 그 서론의 어떤 문을 열었는데 옳고 바른 마음 총연합회 회장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다 지자랑 해놓은 거 여기 명상심리 치유 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 명상심리 치유학 박사는 대한민국에 5명 정도만. 저건 영성의 세계,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분만이 할 수 있는. 자, 이 용어를 제가 한 20년 넘게 그 20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제가 나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사람들을 이 심리 치유를 해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다수가 계십니다. 뭐 이런 뭐 어떤 자격증은 그러하고 여기서 교육공무원 인성교육 충남교육청 대전교육청 이렇게 썼죠. 옳고 바른 마음 인지교육을 통해서 정신, 마음, 몸 이런 어떤 건강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경로를 제가 확인시켜 주다 보니까 어디서 찾아왔냐? 충남교육청의 교육연수원장님께서 강연장에 갔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을 꼭 좀 치유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2013년도 14년도에 막 학교 선생님들 직무평가를 할 때 초기 직무평가를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치부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외부 기관에다가 안 보이는 산골짜기에다가 교육을 시키라고 교회 해가지고 교회 그 시설에다 갖다가 맡겼더니 절에 다니는 분들이 왜 나는 절에 안 가고 교회 왔냐고 또 지금 대모를 하고 그 또 절로 갔더니 왜 절에다가 이렇게 하냐고 또 이제 교회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교육을 하려고 보니 30%는 저를 찾아와야 될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될 분들이 거기에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얼마 전에도 대전의 모 학교에서 학생을 뭐 죽였네 살려내 이러는데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진짜 깜짝 경악할 노릇인데 그런데 제가 본 세상은 그 교직원들의 그 세상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제가 20년, 25년 전부터 이런 세상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금 내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리를 수도 없이 외쳤는데 대전의 교육감님, 충남의 교육감님, 세종교육감님들 이분들이 모든 선생님들을 옳고 바른 마음 인지교육을 해서 스스로 힐링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교육감이 됐거든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왜 안 지킬까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들이 왜? 이미 내가 그릇이 꽉 차 있어. 나는 선생님이야. 내가 누구한테 배워? 감히 내가 선생인데.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아성을 깰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교육감이 감히 누구한테 감히 어디다 대고 선생님 나한테 어디다 대고 누가 와서 뭘 가르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가면서 이제 또 환경이 또 변하기 시작해요. 교가 어떻게 변하냐? 예전에는 음주 문화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직장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교장이 뭐 나가든 말든 교감이 나가든 말든 뭐 학년 주임이 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초임에서 다 바로 온 사람이나 중간에나 뭐 30년, 40년 된 사람 똑같습니다. 땡 하면 갑니다. 어디로? 집으로. 만나서 야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지도해라 뭐해라 해줄 수 있는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스스로 뭘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지칠 때를 지쳐서 집에 가서 쉰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됐던 선생님들이 다 지쳐서 그 다음날 또 와보니 똑같은 아이들 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다. 예. 선생님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사이가 좋으십니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좋으십니까?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배우자가 왜 필요할까요? 진짜 못됐네. 제가 애매한 질문만 해주셔서 배우자가 왜 필요할까요? 없으면 저는 안 돼요. 그죠? 네. 아니 간단하잖아요. 없으면 안 돼요. 배우자는 아니 배우라고요. 배우라고 있는 게 배우자예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 저 선생님 같아요. 그죠? 네, 말하시면 때리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이 안 통한다 했잖아요. 왜? 내가 유튜브에서 보고 어디에서 본 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맞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여백이 없는 거예요. 너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눈은 말똥말똥하고 귀는 이렇게 하고 듣는 것 같은데 딴짓하고. 아까 공감 소통 말씀하셨어요. 네. 예. 초롱초롱 내가 뭘 필요해야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건데 그게 아니라 야 인마 나는 다 알고 있어. 그 유튜브에 나왔어. 그 인터넷에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병이 굉장히 큰 병입니다. 예, 이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본 지금의 어떤 모습을 놓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교육부도 가고 뭐 교육청도 쫓아가보고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가봤더니 그들은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여긴 니네들 들어올 곳이 없대. 못 들어와. 아이들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딱 받아서 그때 교육감님하고 약속이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한테 어떤 경우에도 이의제기 안 한다고 사인을 받았어요. 제가. 대신 저한테는 보안각서를 써서 5년 되는 해까지는 절대 외부에 발설해도 안 되고 사진 찍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수십 가지를 정확하더라. 기밀 유지를 그렇게 하라고. 근데 요즘 같았으면 참 몰래카메라를 참 설치해갖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오셨던 여러분들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잠깐 예만 들어드리면 여기 천안에 계셨던 분. 제가 옳고 바른만 인지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애들처럼 옳고 바른만 말하고 박수 치면서 이것만 시켰어요. 거기 교장 선생님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있고 일반 선생님도 있고 막 중학교 선생님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남녀가 1시간하고 2시간째 절반쯤 됐더니 어떤 사람이 얼굴에다가 화났어 막 으르렁으르렁하고 손을 딱 뻗더니 장난합니까? 뒤에 장학관님 장학사항 이렇게 쭉 있는데 장난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 해보십시오. 우리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무슨 옳고 바른 마음을 1시간 반 동안 계속 이거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옳고 바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30년을 연구했는데 옳고 바른 마음을 선생님은 아신단 말입니까? 옳고 바른 마음이 뭡니까? 뭐 애절도 지키고 막 뭐 어쩌고 장황하게 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진짜 0.0001%그 안에 범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알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제가 그 전에 들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저는 선생님은 교육생, 교육자, 선생님하고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손들고
아, 왜 선생님 공부하라고 합니까? 하고 따지면, 왜 이따위로 가르칩니까? 하고 따지면 선생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아, 그러면서 옳고 바른 마음을 아신다는 분이, 아,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랬더니 이게 살살살살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3시간, 4시간 지나서 점심 식사하고 5째 그 5교시째 됐는데 가방을 들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집에 갈라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아, 이제 저분이 수업 안 하고 갈라면 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가방을 쫙 열더니 거기 뭐가 들었냐면 하얀 A4에 문제다가 말은 칼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사십니까? 쫙 펼쳤는데 여기다가 살생 교장 두고 교감 두고 학부형 두고 동료 교사 두고 어떤 놈 애들 뭐 애들까지 그게 열한 대선 그게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2013년도니까 생각해보세요. 몇 년 됐습니까? 12년 됐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경우에 그 수인 거예요. 예. 네. 그죠? 근데 제가 꺼내려고 안 했잖아요. 그걸 꺼내놓고 막 계속 통곡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박수 치고 저 옳고 바른 마음 한 거밖에 없어요. 그분이 대성통곡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장학관 있죠, 장학사 있죠. 이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이 있는 데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건 진짜 백기투항한 거나 다른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걸 그 자리에서 하는데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런과 동시에 옆에서 선생님 저는요 밤새 놀아먹고 돈 잃어서 화풀이할 게 없어요. 애들 때리고요. 그거는 뭐 했고요. 부부 싸움하고 가서 애들은 그 기합 주고요. 막 속이 풀릴 때까지 막 모여갖고요. 가학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는 얘기를 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많이 맞으셨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괜히 막 싸대기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네, 그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선생님들이. 아니 이렇게 이쁘게 잘생긴 사람도 때렸단 말입니까? 진짜 많이 맞았어요. 자, 아버지 우리한테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서 장학관인 장학사가 이게 도대체 뭐냐? 뭐라고 해본 게 없는데 근데 사람이 저렇게 고해성사하듯이 다 끄집어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진짜 아이들을 이제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겠습니다. 내가 진짜 교사다운 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다 충성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유 이런 날은 시원하게 생맥주 한잔 해야 돼요. 야 선생님도 가서 생맥주 사. 네. 그 장학관들이 아니 그 수업 시간에 맥주 주려면 좋아하겠습니다. 눈이 동그라져 신경 쓰지 마시고 교육감님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기로 맥주 한 잔씩 주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막혔던 게 뻥 뚫려서 바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게 조금씩 쌓여서 이게 풍선이 되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쌓여있는 놈들은 요 분들은 좋게 말을 한다고 혓바닥 꽈가면서 하는데도 이미 여기서 들리는 소리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네. 그죠? 느끼시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 패턴이나 이 음폭의 어떤 속에 그런 어떤 파동음이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이미 품성이 딱 나오잖아요. 분명히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래서 이분들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 4년 5년 동안 이런 어떤 교육을 해서 교육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만들려고 무단히 노크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저의 역량의 부족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지금은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 유치원 원장님들 매달 한 번씩 2박 3일 제주도에서 연수 교육을 시키는 연수 교육 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청소년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인성교육 전일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육하는, 그것도 이제 뭐 두루마기 입고 와서 막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반별로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아이들한테 발견된 우리 이 좀 소심한 아이들은 약간 용기도 주고, 좀 지나치면 좋은 리더십으로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마음이 뭔지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편한데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학교로만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정신적. 네, 지금 정신지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나 될까요? 많이 먹고 있어요. 그거 아닐까요? 저희 거 10%예요. 30% 40%. 그 정도. 더 많이 먹어요. 지금 현재 병원에 진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치료받고 있는 사람만 50만 명이 넘는다고. 근데 지금 어떤 정신과 병원도 가면 초진으로 가면 예약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줘? 초진에서 오시면 2시간, 3시간을 대화를 해요. 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50만에 몇 배일치 가능할 수 있죠.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 친구들 중에 그 술 드십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는 술 양정신 아니에요.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술 깨고 나면 참 얌전하고 아주 교양 있건데 그 님만 들어가면 네.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폭발하는 거죠. 속에 폭발하는 거죠. 그것도 그건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어떤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이게 접신이에요, 접신. 무속인들처럼 이게 왜 그 술을 못 이겨서 나의 자아가 잡혀먹는 거죠. 그 쉽게 얘기하면 이 주인이 밖에 있는 도둑놈한테 이제 내 몸을 허락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지금 가다가 길 지나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묻지마 폭행을 하고 다 그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얼만큼 된다고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뭐 안전교육, 무슨 교육이 중요하지만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감이 다 깨어 있어야 가다가도 뒤에서 뭐가 날아오는지를 이 마음은 다 알 수 있거든. 그걸 깨우려고 그래요. 그래야 나를 지켜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지키고 나를 가꾸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래서 제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한다 우리 사무총장을 만난 지가 어제 보니까 저한테 엊그저께 보니까 7년 됐다는데 7년은 안 된 것 같고 7년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사람 속으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요게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 인성교육 시키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있는데요, 없는데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그럼 우리 단체가 지원해줄게. 당신들 있는 거 내놓으시오. 당신이 50% 내놓으시오. 그럼 여기서 지원해줄게. 그럼 이 재정이 좀 튼튼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가려고 하면
제가 어디 가서 아부하는 어떤 근성이 없어서 이 파란 데 가든지 빨간 데 가든지 이게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되더만요. 네, 그렇죠. 예. 아, 이런 소리 하러 다녀. 아 그리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뭐 연락이 와요. 그거 오라고. 예. 그거 안 갈 수도 없고 아주 난감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용해 먹어야죠. 예. 그리고 거기를 슬며시 갔더니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아니, 내 먹기거리를 뺏긴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자력으로 갈 수 있으려면 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죠, 단체가. 근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벌 거냐,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꼽은 게 좀 국민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환경적으로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직업이 롱런할 수 있는 직업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직업으로 인해서 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예, 그러면서 인정받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이 되면서 수익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그런 직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5년 전부터 고심해서 만든 게 한국배관대책관리협회입니다. 아까 그 강의한 우리 사무총장이 이 고생을 인천에서 여기를 새벽에 출발해서 왔다 갔다 이 고생을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래. 아니 그래서, 근데 네. 궁금한 게 네. 수도권이나 예를 들어 인천이나 수도권 내 서울에 이렇게 하시면은 인원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 인프라도 더 많을 건데 굳이 천안에 하신 이유가 계십니까? 아주 쉬운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안에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천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생각해 주신다고 이 천안에다가 했어요. 물론 이런 규모의 어떤 그 규모를 서울 수도권으로 가면 비용도 많았고, 사실 아시다시피 많은 어떤 비용을 처음부터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실 이제 천안에서 이제 시작하자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구배한 것도 이렇게 약간씩 뜨고 있는데, 제가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해서. 여기 그 선생님들하고 밤낮 없이 뚜덕거리고 뭐 내가 못하는 건 전문가 손이 필요한 전문가 데려오고 거의 그냥 그 난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인천에서 오신다고 뭐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좀 생겨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면 천안 지역에 아파트가 분양 안 된 것도 많은데 열심히 하셔서 벌어가지고 삼총장 집을 한 채 사주면 돼요. 저희는 그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던 어떤 단체인데 사실은 요 모체가 있습니다. 옳고 바른 마음, 사단법인 옳고 바른 마음이라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인가된 그런 법인을 제가 땅 팔고 집 팔고 건물 팔아다가 다 만들어서 지금도 살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자본금이나 이런 게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연수원을 짓고 체험장 지어서 운영하던 걸 거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다 주고 이제 빈몸으로 나와서 다시 시작하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2015년도에 제가 천안에서 그 발대식을 했었던 그걸 다시 살려서 지금 옳고 바른 마음 총연합회라는 이 단체를 구성하고 정식 등록을 해서 현재 인성 회복 운동, 그리고 인성 교육, 뭐 캠페인, 또 어떤 그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기부단체 등록을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기재부로부터 기부단체로 등록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한 중에 다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인성교육법 정의해 보시면 자신이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요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블랙박스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 씨앗이다, 마음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생명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씨앗은 안에서부터 성장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고 밖으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뭔가 차야 되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알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놓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혹시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암탉이 계란 품어가지고 꼭꼭꼭 이렇게 그 왜 옛날 분들이 알 쫓는 알 뭐라고 그러죠? 알 쫓는 소리라고 그러나요? 네. 그 소리가 이 계란한테 이 계란 알 생명에게 야 너 병아리가 돼 빨리 활성화해야 돼 요 신호 동의하시나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중입자 가속기 뭐 퀀텀 양자 다 요 얘기입니다. 저주파 치료 뭐 고주파 치료 그 원리. 자 우리는 파동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정자 난자가 결합이 됐어요. 그때부터 생체 활성화가 되면서 모체, 엄마 모체로부터 연결된 에너지 통로를 통해서 물을 받아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물이 들어왔는데 어느 물은 가서 세포를 만들고 어느 세포는 머리카락 만들고 뼈를 만들고 심장 만들고 다 다르죠. 자, 이 명령을 누가 할까요? 고민스러워지나요? 누가 할까요? 그죠? 파동이에요. 그 파동력에 의해서 언어 전달력, 우리가 얘기하는 명령어를 내리듯이 너는 가서 1 사이클 1 너는 가서 뼈 만들어 2 너는 머리카락 만들어 너는 심장 만들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라는 저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암 치료하는 거 왜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뭐 서울대도 있고 어디도 있고 뭐 그 4대 5대 있다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죄송하게도 그 기계는 1기 2기 밖에는 치료가 안 돼요. 3기 4기 말기는 치료 안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치료가 되는 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독특한 나라라서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독일 사람. 근데 저희 나라가 그 판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갖고 들어온 게 그 독일에서 1세대 기계 일본에다가 팔아먹은 그 기계를 우리가 사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은 아까도 제가 그래서 2배 살 수 있고 3배 살 수도 있고 4배 살 수도 있고 질병은 이미 다 정복 당해져 있어요. 근데 질병은 정복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을 나의 마음 씨앗에 있는 과연 그 씨앗에서 나의 성능을, 성향을, 본질을, 본성을 찾아내보자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는 패스워드가 옳고 바른 마음. 닭이 꼭꼭꼭 하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옳고 바른 마음.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조물주가 잘 만들어놨냐. 내가 하는 옳고 바른 마음하고 우리 선생님이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왜요? 나의 에너지에만 파동 에너지를 미치기 때문에 이 옳고 바른 마음이 똑같은 패스워드가 아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옳고 바른 마음 운동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남들을 위해서 뭘 하는지 다 봉사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이 마음의 블랙박스를 열으라는 얘기거든. 마음의 문을 여는, 당신 마음의 문을 열으라 했더니 남들한테 가지고 다니면서 뭐 바르게 사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죠? 이해가 됩니까? 바로 나한테 해야 되는데 남한테 가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안 열렸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까? 이해하시죠? 저게 양자파동 상대성 원리라서 저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열려있는 만큼만 상대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호환을 하기 때문에. 주고받아서.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가슴에, 마음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가득 차야 아이들한테 그걸 먹여줄 수가 있는데, 아니 당신애들도 괴로워 죽겠는데 뭘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은 것만 가지고 선생님이 됐는데 이게 가슴은 없고, 아니 돌아서면은 선생님들, 예? 제가 그 교직원들하고 가가지고 대화만 하면 그 새끼 그걸 죽여버리면 아이고 그냥 옛날 같으면 저거 이러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 교육을 갔더니 학년 주임 선생님 아이들한테 뭘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회장님 제발 못하겠네요. 뒤에서 욕을 하는 거는 차라리 못 들은 척하고 가면 됩니다. 눈 뜨고 정면에서만 제발 욕하지 말고 이게 좀 해달라고 울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시죠? 뭐라고 손 한 번 든 척만 하면 체벌했다고 사진 찍어서 막, 예? 이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왜 생각을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설명하다가 또 나오겠지만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 위험한 어떤 세상에 노출됐는지를 안다면 빨리 인간다움은 진짜 이 씨앗을 싹을 튀게 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요. 정치 바뀌어라 뭐 한다 다 아니라는 어떤 생각입니다. 왜냐? 안 바뀝니다. 이 사람이 바뀌어야 사람 중심의 세상이 돼야 내 양심과 상식과 이 공정이 나한테 공정해 상대한테도 공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해도 다 용서가 되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우선입니다. 나 하나 이게 바로 사람을 만들면 내 가정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이 사회는 5천만 명이 각자 한 사람씩만 책임지면 돼요. 굳이 쫓아다니면서 막 예절이 있네 없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내면에 있는 나의 마음 씨앗을 발화시켜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진짜 땅바닥으로 가야 되냐 공중으로 가야 되냐 나무 타고 올라가야 되냐 이거를 알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여기까지 오셔서 마음에 옳고 바른 마음 가지고 왔겠죠? 고 바른 마음에 갑자기 고민. 그냥 이게 막 쌓여 있는 감정을 좀 터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크고 이게 자꾸 쌓여 있으면 이게 좀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표현을 한다면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진솔하신 분이세요. 저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삶이 솔직히 담백하게 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선생님들이 봐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거 말하기 좋아하지 않아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네. 우선은 내가 화가 났을 때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났을 때 나 구호는 나한테 옳고 바른 마음이 있잖아. 요걸 3번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나한테. 내 마음이 화났으니까 나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화나면 그게 안 돼. 맞죠. 근데 묘하게 내가 구호원이 지금 화가 났구나. 속상하구나. 지금 열 받았구나.
이렇게 알아만 주면 거인은 온도계가 쭉 내려가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옳고 바른 마음을 통해서 열린 마음의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아, 쓰레기가 들어왔어. 응? 여기 빨리 처리를 해야 돼. 릴렉스 해야 돼. 이런 명령어를 계속 내려서 내 몸을 케어를 시켜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밥을 먹든, 길을 걷든, 화장실에 가서든, 운전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끊임없이 나 자신한테 여기에 계속 물음표를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옵니다. 그 가슴으로 오고 나면 누구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여기 가슴에 진짜 왔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생활 습관과 태도가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가 명예, 공의로운 또는 어떤 대명분이 있는 일, 뭐 경제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생활하고자 하는 만큼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을, 꿈을 이뤄가라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법이 생긴 게 인성이라서 그 공교가 안에 들어가려니 인성이라는 저 두 글자를 넣어서 옳고 바른 마음 인지 인성 교육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눈 감고 한번 해보시랍니까? 뭘 해보는 게 자신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줘보세요. 그동안에 잘 살아왔잖아요, 진짜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죠. 근데 나한테 고마워해라. 그러면서 여기에 고생했다. 진짜 내 마음에 옳고 바른 마음이 있잖아. 인간다움의 씨앗이 있잖아. 이걸 발화시켜야 되잖아. 나도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 사람답게 살아보자. 자, 이게 일리 내려오는 순간 세상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막 회사에서 이제 막 힘들고 집에 와서도 힘들고 막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많이 앉아 있는데 문득 그 전에 한번 그랬고 나한테 칭찬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고생했어, 수고했어,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살짝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한 번씩 저는 그 힐링 타임으로 해가지고 자주는 못하는데 가끔 한 번씩 생각나면 나한테 칭찬하기 고생했어, 오늘 고생했어, 건강히 잘 지냈어, 이렇게 한 번씩 하니까 좀 마음 좀 이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서부터 발로가 되면, 시작이 되면 이게 이분이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다른 일.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하나, 요거 그 며칠 어제 그저께 제가 상담받았는데 어느 분이 6남매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생존에 계신데도 이제 상속을 프리패스 이제 맏아들이 교장 선생님인데 건너뛰기를 탁 하고 니들 딸아들 니들 저기 인간에서 다 도장 주고 야 내가 혼자 이거 먹고 살거 아니야? 나중에 이거 팔 일 있으면 다 알아서 공평하게 나눠줄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미성년자인 18살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18살. 근데 요게 이제 막 도시개발하면서 수용이 되냐 안 되냐 하면서 돈이 보상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와중에 18살짜리가 지금 막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누나들이 또 많이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누나 이걸 어떻게든지 찾아서 우리 똑같이
이렇게 우리도 형한테 얘기해서 재산 분배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누나들한테 막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나왔네요. 350억이. 네. 상관없어. 이 막둥이가 누나들하고 상의했던 막둥이가 마음이 변했을까요? 변했을까요? 누나들한테 누나 이미 나 다 이제 나도 나이 먹고 그냥 다 필요 없고 나 그 권리 포기하려고 포기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응? 정말이겠습니까? 누나들한테 이걸 나눠주게 생겼잖아요 지금. 예? 여기는 윤감동 단장님 다 떠졌던 분들이고 여기는 권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냐냐 이거지. 이 누나들한테 그동안에 온갖 혜택 봐서 뭐 하면은 집 사줘 뭐 해줘 다 해줬는데 고맙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기 전에는 같이 우리가 대응해서 나눕시다 했는데 갑자기 바뀐 거죠. 이런 거. 어저께 만났던 분처럼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 다 부도나서 정리하면서 누구한테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숨긴다고 숨긴 데가 이제 딸내미 앞으로 명의에서 아파트를 하나 사줬는데 일본으로 당신은 이제 이민을 가고 했더니 얼마 전에 수술도 해야 되고 필요해서 1억이나 2억 정도만 대출 좀 해주면 안 되냐 했더니 20억 다 되는 아파트가 됐는데 딸이 공무원이고 사이가 삼성에 다니는 중견 간부인데 대출로 2억을 해줬을까요? 안 했어. 엄마 재산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따님이 대출 못 해줍니다. 나중에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엄마한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죽기 전에 절대 재산 내려가는 게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또 내가 요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왜 이게 하늘에서도 이 체계가 달라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나중에 제사밥 얻어먹을 거라고 자식들한테 주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재산이.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모아서 니네들이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줄기세포를 따라 못 오도록 찢어놨어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내 몸을 통해서 왔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제사 안 지내. 그럼 시대가 변화가면 내가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이걸 어떤 공덕을 줘야 되냐? 뭔가 공의로운 어떤 일에 쓸 수 있도록. 어차피 크링크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변해가는 걸 빨리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많아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정말 가정 잘 지키는 게 굉장히 가정적이실까요? 좀 그런 편. 잘하실까요? 회사 공간 치고 진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잘 살아왔다. 전반적으로 최소한 자 그러면 내 자식은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싫습니다. 왜 싫습니까?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나같이 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생각도 하죠. 자기 삶도 있겠지만 내 삶이 무슨 뭐 배고프고 아무래도 잘 살면 아니잖아. 고생하면서. 그래도 이제 부모의 마음은 나보다는 잘 됐으면은 성추로랑 나보다 잘 됐으면은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 나는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다. 그건 안 될까요?
후회가 많을 거니까. 대단한 일이 맞죠. 네. 그럼 지금 주면 안 돼요. 그럼 보편적으로 나는 주변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뭐 직장이든 뭐 친구 관계든 여러분들과 주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관계식도 좋으십니다. 내가 살아서 꼭 하고 싶은 나의 인생의 어떤 버킷 아니면 내 유적 진짜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 있을까요? 네. 저는 자식들한테 조금은 그래도 너무 없이 살아서 그런지 조금은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더 주고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자제 큰 자제가 몇 살? 35살. 그러시구나. 저는 애들한테 받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아니, 형 키워줬으면 저도 좀 받아야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그대와 나는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부모의 자식의 몸으로 왔지만 이미 그대하고 나는 끝났다. 아니,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을 하기 싫은데 왜 그러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너무 힘들게 산다. 하다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자기는 이만큼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아빠한테 얼만큼 내가 좀 돈을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줄게 라고 하더니 한 며칠 전에 거기를 확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그 약속을 지켜라라고 저는 지킬 때까지 쫓아다니고 싶습니다. 좀 거래를 잘하시는 편이네. 한번 뱉은 말은 꼭 받아내야죠. 우리가 사실 왜 마음을 중요시 얘기하냐면 뭐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왜냐 이게 마음과 이게 생각과 몸이 함께 움직여 가면 일단 그 안에는 A, 독도, 질서, 윤리 이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하나 줄 때도 공손하게 저분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뭐를 관심을 가지면 관찰을 하게 돼 있고 관찰하면 그분에게 뭐가 듣게 되는지를 어떻게 하면 편리한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너 어른한테는 두 손으로 주고 뭐고 막 한 거는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훈련. 여기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이 머리에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있을 때는 하는 척. 예? 없으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서울을 갔거든요. 새벽 일찍 갔는데 출근 시간에 빨간 등으로 X 표시, 파란 표시, 다니지 말라고, 파란 쪽으로 가라고, 우측 통행하세요, 뭐 이러고 막 다 해놨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결같이 다 섞여서 내려가고 막 올라가고, 오히려 자기가 우측 통행을 하는 사람이 죄인처럼 막 벽에 붙어서 서 있어요. 자,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시험을 봐가지고 100만 원 상금 준다고 하면 만점입니다. 그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물러나서 비켜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용감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가 열리지 않으면 그냥 바람 소리처럼 지나가고 방도 나가. 열심히 훈련했는데 맨날 3할 타자도 연습 안 하면 소용없다. 그럼 끝내는 여기는 떼고 놓으면 알아서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의 본질이고 품성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고 이 배려고 이게 다. 그래서 배려심, 이해심, 뭐 효심 전부 다 마음이 따라가는 게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효, 이해, 협동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어떤 문제가 그래서 온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각도는 이미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90%, 열려있는 사람은 불과 10% 한 자릿수도 어렵지 않게 만들고
그나마도 그분들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건 우리 선생님처럼 뭐라고 얘기하다가 안 되면 한 발짝 한 발짝 물러나서 저 구덩이 가요. 왜? 꼴 보기 싫은 애들하고 안 섞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옳은 소리를 가진 진짜 사람다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그래야 될 시점입니다. 다 악을 썼던 사람들이 결론은 악을 써서 어떻게 본인들 유익한 것만 가져간 것 뿐이지, 예? 모두에게 유익한 걸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꿀 힘은 없지만 한 분 한 분이 나 하나만 제도하고 가르쳐 놓으면, 예, 연습해서 진짜 흠잡을 수 없는 완성품을 만들면 이 세상은 급속도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왜 내가 이게 씨앗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았냐면, 제가 금산 장에 가가지고 인삼 씨앗을